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합당 관련 의중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호 전 정무수석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한 발언이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대통령 이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통합은 필요한 거 아니냐.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도 한 2번 보고 정청래 대표도 몇 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 일부 당 구성원들은 지금 내부가 드스스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네. 자 제가 한 2개월 후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2, 3개월 후. 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방선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지방선거. 공당이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조국 혁신당도 후보들을 막 내야 되잖아요. 막 내야 되죠.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거기도. 그렇죠. 내부상 다 들었어요. 그럼 지금이야 통합이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이제 저기 각 지역마다 이제 후보들이 다 분열될 텐데 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질 때는요 턱없이 지는데 우리가 이길 때는 큰 표 차이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들 여론조사에 너무 취해서 마치 압승할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면 안 돼요. 적어도 조국혁신당과는 협력을 해야 되죠.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고 그다음에 각 진보 정당하고도 또 야권 연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정당이 3%, 1% 다 가져가면 지는 데가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지는 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심판받았다고 난리칠 텐데 가능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 평가인데 이기려면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무난하게 될 것이다.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박성태 뉴스쇼에 나오셔서 자기가 열심히 취재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의 무게를 두고 있다라 통합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합당은 하는 것이 좋다. 물론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렇지만 통합하기 전에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를 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목표가 같고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합쳐서 선거를 치르면 서울시장도 부산시장도 대구시장도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제 핸드폰에 합당 반대론자들이 엄청나게 문자 폭탄을 보내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민주당의 원로로서 바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세 번째.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2차 특검에서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을 반대하고 있는 초선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가 긴급 제안 형태로 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당혹스럽고 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칠 때 승리하고 분열할 때 패배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있는 매우 긴박한 시기입니다. 지난 5년 전의 선거처럼 2, 3%의 차이로 질 수는 없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선거 과정 속에서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한 분 한 분에게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를 호소했던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쉬운 선거는 없습니다. 선거에서 낙관은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어떤 선거도 쉬운 선거가 없듯이 매우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 한 표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거 6차례 지방선거에서 동일 득표, 동점자로 결과가 나와서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가 7번 있었습니다.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경우는 1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표 차로 승부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흔히 하는 말로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승리에 대한 낙관보다는 끝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름 고심 끝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날이 지나면서 많은 말들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의원님들께서 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로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비공개 때는 제가 말을 아끼고 말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초선 의원들의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즉각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합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1차로 모여서 비상총회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제가 뭐 극소수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두세 분 빼고는 모두가 다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제 하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표명했는데 유명 정치 패북러 픽초이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매우 힘겨운 투쟁. 지금 민주당 162석이다. 175석에서 용해인 등 주고 175석에서 용해인 등 주고 몇 명은 탈당하고 몇 명은 당선 취소당했다. 여기서 지방선거 출마하면 곧 160 이하로 간다. 그럼 151석 법안 통과가 되기 위해 10명만 모으면 당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알고나 있나. 자, 이번에 당론으로 통과시킵시다 하고 의원총회하면 거기서 전원 예설하고 끝낼 것 같지. 딱히 반대는 안 해. 이런저런 독소조항이 어쩌고 상위법하고 충돌이 저쩌고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 하자느니 난리도 아니다. 이래서 법안 처리에 답답함을 이 대통령이 토로한 것이다. 정당은 군대 조직이 아니라니까. 거기서도 표 가진 의원들이 서로 뭉치고 계속 싸운다. 이럴 때 조국당 12석을 부어줘서 170원저리로 가는 게 왜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가. 우리 개파 13명 반대해도 어차피 통과되겠구나. 괜히 나서서 엄하게 지키지나 말자. 이런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여의도 저 국회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전쟁터다. 그래서 청청래 합당 이 한수는 매우 절묘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자 더 강력한 민주당이 되기 위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국힘당내는 빵빵 터집니다. 배현진은 한동훈을 제명하는 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국힘윤리위에 제소되었고, 의원총회 야인마 사건에 정성국 역시 제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 딱 친한계 숙청의 서막이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역시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당시 여당이었고 그것이 여당의 대표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사실상 여론 조작에 가깝다는,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친한계 숙청이 시작됐으나 그들의 수장은 곧 있을 콘서트 준비라는 연예인 놀이에 정신이 없는 것입니까? 국힘의 야생의 정치가 팝콘각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